결국은 거래세가 낮아지고 보유세가 커진다는 말은 잘 생각해보면 집값이 오르든 말든 사실 세수 확보가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그동안 못했던 건데 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할까? 그리고 추진을 해도 엄청난 반발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면 레모님, 네.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뭐요? 다주택자를 위한 취득세 완화 정책을 한다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뭐 세금 깎아주면 좋죠.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의아한 게 네. 10월 15일 규제 정책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1주택자, 무주택자까지 규제하는 내용이었는데 왜 갑자기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는지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세수의 방향성을 좀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아파트 10개 갖고 있는 사람은 취득세를 12% 이상 내야 되고 30억짜리 아파트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은 집을 살 때 취득세를 1.1%만 내니까 형평성에 뭐가 안 맞잖아요. 아, 이때까지 그러면 개수 많은 사람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는 개수가 많은 사람에게 불리함을 주는 게 아니라 보유액이 큰 사람에게 불리하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갑자기 불리하게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바로 잡는 방향성이 결국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가 먼저 나와줘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아직 뭐 확정은 아닌 것 같고 뭐 하려고 한다 뭐 그냥 살짝 검토한다 이 정도 수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램구님이 보기에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정책이?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검토를 하는데 누가 검토하는지를 보면 검토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10월 말부터 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부동산 보유세, 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뭐 거래세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맥락이고 그 안에서의 또 핵심 골자는 뭐냐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미 지금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완화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의 정체성을 좀 봐야 되는데 가능성을 물어보셨으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네. 이 정체성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자산가분들, 부자분들은 세금을 조금 더 내라. 이제 그런 이제 취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고가의 주택 지금 뭐 30억짜리가 뭐 2년 만에 60억이 돼 있고 근데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세금 측면에서 특히 이제 보유세 측면에서 한국이 조금 다른 나라 대비 조금 적긴 하기 때문에 이걸 높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이걸 높이려면 또 당위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러려면 취득세를 이제 조금 까주고 취득세는 한 번만 받지만 보유세는 매년 걷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 훨씬 좋죠.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는 지금 정권에서 원래 했던 정책도 아니에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거고 이번 정권하고 다주택자 규제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이재명 정권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였지. 지금 이제 딱 들어서서 이제 세금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완전 틀을 좀 바꾸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 분들에게 좋은 정책인가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완전 좋죠.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사라. 나중에 세금 많이 날 수 있지만 사라 이런 거니까. 그리고 뭐 서울에 같은 경우는 꼭 뭐 집이 여러 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들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한 채 정도 더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은 취득세 중과돼요. 조정지역이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취득세 바로 중과해요. 이분들도 전부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네. 어떤 분이 이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보유 금액을 합산했을 때 이제 큰 사람 그게 단 한 채라고 하더라도 그 한 채가 너무 똘똘해가지고 네. 되게 유명한 셀럽이 뭐 주택을 갖고 있는데 300억 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부담을 더 느끼겠죠. 주택 한 개만 들고 있어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조그만 주택은 부담이 없는데 정말 고가를 얘기하는 거죠. 실거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된다면 네. 언제쯤 하게 될까요, 이 정책을? 지금 벌써 연말이에요. 올해는 그냥 지나가겠죠. 왜냐면 지금 팀이 만들어서 이제 검토해본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10월달 대책 나온 것도 얼마 안 됐고. 제 생각에는 내년 언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6월달에 초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 나오냐 그 이후에 나오냐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좀 정치적인 관점을 생각해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꺼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계속 하되 탁 꺼내는 거는
그 다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이 네. 규제 정책이 실제로 발현이 돼서 네, 취득세 중과가 낮아지고 네. 보유세가 높아지면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약간 무뎌지겠죠.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고는 싶으나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매년 납부해야 될 세금이 커지니까. 그리고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내 현실에 맞는 주택을 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 생기겠죠. 그 외에 이제 진짜 좋은 아파트 검토했던 사람들 말고 그 다음 거 검토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세금을 이제 걱정하겠죠.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는 세상이 아마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보유하는 건 이제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진짜 5년, 7년, 10년을 보유할 수 있을까? 매년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되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선택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죠. 최근 한 2, 3년 동안 거의 소외됐었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못난이 아파트가 이제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능력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결국은 거래세가 낮아지고 보유세가 커진다는 말은 잘 생각해보면 집값이 오르든 말든 사실 세수 확보가 잘 된다는 소리예요. 기존에 거래가 폭발하면 거래세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했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지방 세수로 갔던 거고. 근데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국세거든요. 근데 안 오르면 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안 팔면 사실 세수 확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면 매년 안정적으로 되게 예상 가능한 세금을 거둘 수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네. 나라들도 이렇게 보유세를 많이 받는 나라들이 있나요? 다양하게 있죠. 뭐 기본적으로 한국보다는 좀 더 받아요.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만 이제 그 체계가 심플하지는 않고요. 한국은 그냥 짤없이 이제 오름 가격으로 평가를 해버리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최초에 40년 전에 집을 샀으면 그때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거기서 조금씩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년, 20년 오래 보유하면 오래 보유할수록 재산세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그냥 내가 올해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바로 높은 세금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들도 같이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자.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전 국민 중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는 뭐 정말 여건이 여유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적은 사람도 있고 집값이 뭐 100억짜리도 있지만 1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걸 공통적으로 세금을 보유세를 다 높여버리면 그분들 반발이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왜 이걸 추진하려고 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그동안 못했던 건데 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할까? 그리고 추진을 해도 엄청난 반발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5년 전 이때는 다주택자 분들이 집을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누가 집을 샀어요? 1주택자, 무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산 거예요. 이분들의 꿈은 뭐예요? 그래도 똘똘한 거 하나 정도 더 갖는 게 사실 그분들의 넥스트 스텝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넥스트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바로 취득세 중과해요. 그리고 미리 사두는 것도 심지어 불가능하고 토호제라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주면 지금 이분들한테 전부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분들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죠. 그분들이 또 집을 원활하게 또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매수세가 쭉 거래가 지금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사실 다주택자가 이걸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훨씬 더 매수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주면 거래가 숨통이 트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또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조금 이야기를 꺼내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락장에 갑자기 보유세 카드를 꺼냈다? 그러면 난리 났겠죠. 근데 이걸 진행했을 때 네. 아무래도 매년 또 세금을 내는 거다 보니까 네. 반발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취득세 인하보다 사실은 보유세 인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받고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높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부담되겠죠. 그럼 뭔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두 개가 같이 도마에 올라오면 뭐 어느 정도 그 반발을 조금 잠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취득세 인하를 만약에 안 하고 뭐 공정시장 가액이라든지 보유세 인상만 하면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들고 세금만 지금 올렸다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이야기가 엄청 나오겠죠.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아마 종합 검토 무조건 단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가만 내비두자. 지금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취득세 중과 완화, 보유세 인상 수순으로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죠. 그럼 아무래도. 투기과열 지역도 취득세 중과가 사라지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완벽하게 사라진다가 아니라 저는 조금 완화의 개념으로 보고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집 하나 들고 있는데 하나를 더 산다? 그러면 바로 12%거든요. 근데 여기 농특세에다가 지방교육세 합치면 13.4%예요. 근데 이거를 아니다. 그냥 1.1% 해줄게 할 수도 있지만 뭐 한 2, 3% 정도 조금 낮춰줄 수 있다는 거죠. 아예 없음이 아니라 완화의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보유세가 높아지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지급평등 될까요? 뭐 그림을 그리면 그럴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사실 1급지 중에 1급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말도 안 되게. 그 그림을 그리면 되게 뾰족한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만 미친 듯이 올라가 있는. 근데 그게 여기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여기를 밑에 아무도 잘 안 사니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반듯한 정삼각형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급지 선호 현상은 선호하는 건 항상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 보유세를 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1급지를 선호할 거고 쏠림이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눈높이를 맞춰서 그러면 2급지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2급지가 두터워지겠죠. 그래서 2급지는 사실 뭐 세금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 봐지고 또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사서 이제 임대를 하는 공급업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매수세가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라인이 좀 더 강화되겠다. 그리고 서울 같은 지역이 아니라 이제 뭐 약간 외곽을 가거나 이제 뭐 지방으로 간다면 거기도 아무래도 거래는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싶고요.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분양시장, 분양권,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분야들은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돈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 중심에서 조금 분산되는 시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인데 만약에 이 정책이 시행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조금은 사그러들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테크트리를 잡고 올라가는 게 다들 꿈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없어질 수는 없는데 지금 좀 과한 현상이 있죠.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모든 걸 하나로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 산다? 조금 이상하긴 하거든요. 특히나 지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방에 있는 모든 걸 다 팔고 서울에 와가지고 제일 비싼 거 한 개 산다? 이것도 약간 비정상적이긴 해요. 항상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아까 또 지방 입장에서는 제가 약간 뭐 훈풍이라고는 했지만 투자자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방으로 가진 않아요. 투자자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좀 순환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그래요. 일단은 뭐 조금 더 가닥을 잡아가면 아마 제 생각에 이번 정권은 계속 뭔가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더라고요. 미리. 네. 그래서 그거 보면 뭐 어떻게 좀 가려고 하는구나 알 것 같고 그 스탠스를 보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취득세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건지 또 반대로 보유세는 어느 정도까지 그럼 끌어올릴 건지 이게 요만큼 주고 이걸 이만큼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요만큼 주고 이만큼 가져가면 이건 더 손해잖아요. 개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밸런스인지를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뉴스를 좀 모니터링 하면서 나오면 또 바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